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이야기,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이든 행정부 취임 2개월 이제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정책, 대외 행보, 요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 2월 25일 날 시리아에 대한 그 군사 행동을 했습니다. 뭐 시리아 동북 지역에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군사 작전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다가 서한을 보냈는데 시리아 민병대의 지난 공격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우리 미국인과 우리의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뭐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공화당, 민주당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미국의 중동 정책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미국의 중동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복잡한 건 사회과학에 없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티니안 그 복잡한 중동 문제를 어떻게 실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동 문제는 종교 문제하고 직결되고 가치관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경제적인 이해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왜 이라크하고 이란이 붙었느냐? 왜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있다가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종교적으로 봐야 돼요. 그 무슬림 종교 안에 파들이 있는데 지금도 종교들 사이에 교파 사이에 긴장과 투쟁이랄까 하는 그런 과격한 마찰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국이 왜 그러면 시리아를 그 시간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 요새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다양성 있게 해야 되겠다. 부통령도 흑인이고 등등을 하니까 다양성이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오고 흑인들도 많이 강요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인디언까지 강요에 넣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변에는 역시 조 바이든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치관, American values, 미국의 가치를 내세우는데 그 가치가 뭐냐? 인권과 민주주의예요. 별게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옛날에 캐캐 묵은 아이디어들이거든.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장세워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란과 중국입니다. 미국의 국론이 그렇게 돼가지고 조 바이든이 한 거라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론도 복잡하고 외교 정책은 중동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노스 코리아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중론이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리아를 갖다 치고 한 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유태인들의 입김에서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국무장관 된 토니 블랭컨이 미국에 태생한 유태인입니다.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유태인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억에는 홀로코스트 그 양민 학사들 했는 그 기억도 다 나고 거기에 대한 정오감도 가지고 있고 이래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무슬림교다, 그 팔레스티니안들이다 하면은 치를 떠는 이 사람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시리아를 공격을 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과시해 보자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조 바이든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새로 나온 토니 블랭컨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관적으로 다 미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의시는 주의시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보다 훨씬 더 반 팔레스티니안, 반 무슬림 종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주의시들이 훨씬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은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여론조사를 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란, 시리아 등등으로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하자. 그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국무장관 아닙니까? 미국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앞에 내세우는 거는 뭐 이스라엘을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인권은 뭐 선택권이죠. 자유지요. 민주주의 해놓고 지금 미국의 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은 이렇게 비민주주의인 나라는 또 없습니다. 요새 노정된 걸 보면은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하지. 선거해가지고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대통령이라는 게 그걸 컨세션을 못하지.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다수결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다수결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선거가 잘못된 건 이래 나온 거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둘러치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를 인권과 함께 내놓아서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재평가하고 아니 유럽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을 경제적으로 더구나 하기 위해서 유로 통합을 만들어 가지고 유로 돈도 하나로 만들고 한 게 그게 미국을 겨냥해서 했는 겁니다. 그 미국이 영국에서 파생되어 왔지만은 결국 영국도 그래서 EU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 영국과 미국과 이 맥은 그냥 혈통을 당하는 맥이고 카나다는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오고 그것만 빼놓으면은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이런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국무장관도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휘해야 돼. 그러면서 이 국무장관이 블링켄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민주주의가 좋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력으로서 제압해서 민주주의를 팔아먹을 생각은 없다. 무기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며칠 전에 강연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은 돕고 싶은데 군사력 가지고 과거 많이 해봤거든. 중동에 가서 군사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면서 군산복합체만 배불리게 만들어주고 평화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 그거 이제 지금 주위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국 사람도 그걸 알아야 돼요. 북을 저렇게 온갖 짓을 다 해서 봉쇄하고 어렵게 만들고 위협하고 다 해도 평화가 안 옵니다. 안보도 안 오고. 그런 거 배워가 국민들이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달리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니안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주이신 말고.
근데 대한민국도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있는 그 벨갱이니 뭐 이런 거, 서북 청년단이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대주의의 근거를 둔 그러한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고 미국도 말할 것도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일어서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한다는 건 금방 망합니다. 얼마 안 가서 로마 보세요.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게 미국은 지금 금방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구상, 지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군사행동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시리아, 아프간에서 철군을 추진했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제 그 전통적인 미국의 중동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중동 정책이 꼭 집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나타난 것만 보면은 민주주의, 중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빼놓고 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있는데 그걸 팔아먹기가 미국 민주주의를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래서 중동 정책은 민주주의를 하고 뭐 인권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동 정책에서 좀 다른 착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북한에 관한 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은 중동이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한데 그게 정책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철군 정책은 딱 중지를 시키는 상태 아닌가요? 철군하겠다는 계획은 딱 중지를 시키는 상태 아닌가요? 철군 지금 뭐 실질적으로 다 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천 명 이렇게 남고 있는 훈련시키려고 남겨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규모의 전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본토에서 더 금방 가야 되고 그 지역에서 옮겨오든가 나토에서 옮겨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이 중동 정책을 보면은 그게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역시 가치관 비민주주의 이래가지고 강하게 나올 게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북조선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우방이냐 하는 건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지만 미국이 버릴 수 있는 우방이냐 저는 버릴 수 있는 우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일본을 택합니다. 그러면 일본을 택하게 하고 우리는 안보를 해야 되니까 북한하고 어떤 공조 혹은 공생의식을 가지고 평화정책을 북한을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중, 미, 한국 이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것이 그다음에나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될 건 그것뿐이지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뭐 시리아 공격하고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해가지고 북을 그런 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저기 대북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정부 관료들이 보이는 행보들은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전에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가는 모양새거든요. 뭐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세계 평화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뭐 북한 인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합참 차장은 이게 아마 선제 공격 전략 같아요.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발사 전에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선제 공격 전략, 인권 공세, 고립 압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대북 적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바이든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강요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생각하는 것은 야, 이 노스 코리아 북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인센티브를 줘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는 미국의 문제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모르고 의식 안 하고 원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정책과 전술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북에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느냐. 북의 체제 변경을 원하느냐. 리짐 체인지를 원하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바이든도 그런 걸 여러 번 시사를 했지만은 이번에 블링컨 나와가지고 리짐 체인지는 안 된다고 그랬다고. 리짐 체인지를 할 방법도 없고 그건 옳게 봤어요. 그 여러 가지로 정책을 써봐도 본들 안 되거든. 그 관료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병정시킬 수도 없고 시장 경제가 들어가가지고 병정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조 바이든은 몇 번이나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원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중간평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뭐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내놓지 않겠다고 바이든이 언제 연설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을 내놓고 비핵화를 해야지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원한다고 하면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북미 간의 타협에서 외교적인 교섭에서 아마 이순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에서 알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얘기 안 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지금 complet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해야 된다. 그렇게 서울에서 계속 나오면은 그거는 헛다리 짓는 것은 미국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서울 정부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진보적이면서 또 건설적인 그런 획기적인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을 샅샅이 옳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열리냐 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의 이제 평화통일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합동 군사훈련 나오는 게 주로 동포 사회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요새도 데모하고 뭐 1인 한 사람 데모라 그래서 나가서도 하고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그 데모 하는데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지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언론기관 이런 데서 보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 이 합동군사훈련 관련해서 무슨 나오는 얘기가 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지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는 군산복합체 이해관계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밀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경직되죠. 북에서 여기서 대규모로 훈련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의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